안녕하십니까. 아노구TV 이승훈 작가입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 촛불로 몸을 녹이고 나라를 녹이고 나쁜 놈들 녹여버리면 어떨까요? 참 오프닝 가볍네요. 하지만 깊은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가벼움 속에 뜻깊음이 있는 거니까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언제 성공할 거야 이제? 아니요, 이게 또 나름 캐릭터입니다. 이런 걸 또 오프닝 실패를 끝까지 캐릭터로 밀어붙일 거야? 아니요, 대부분 분들이 일본을 건너뛰고 보시더라고요. 일본을 스킵해서 보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만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안원구청장님과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촛불로 몸을 녹인다는 게 너무 좀 구차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뒤에 횃불 이렇게 그게 보십시오. 이 촛불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다 모이면은 횃불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하나로 부족하시죠? 네. 100만 촛불이 되면 횃불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냈던 거 아니야? 이번에 100만 모이자고 22일.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저 오늘 너무 아침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오느냐고 죄송합니다. 왜 다른 일을 해? 왜? 월급이 짜요. 딴 거라도 뛰어야죠. 뭐 어떻게든 애 먹여 살리려면 자, 우리 많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만 5만 이렇게 올라가야지 우리 이 작가도 삽니다. 아 근데 저보다 더 성수 형님이 더 바쁘신 것 같던데요. 뭐 가평을 가셨다가 막 또 어딜 가셨다가 막 콜라보 하셨다가 다 돈이 안 돼. 돈은 안 돼. 출연료로 이제 과일 받았어, 과일. 아, 과일요? 네, 과일 좀 이렇게. 가평에서요? 네. 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유, 그래도 뭐. 가평의 자신가요? 자, 거기 또 그 막걸리. 가평의 잣은 좀 대통령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하도 잣 같은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일단 잣입니다. 김건희 씨한테 먼저 보내드릴까? 그러니까요. 잣 같은 짓을 많이 하셔서. 야, 오늘 또 할 얘기들이 정말 많으니까 바로바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맞다, 저번에 그거 했다가 제가 그 정진석 그 일본어 얘기했다가 그 쇼츠로 나갔거든요. PD가 그 댓글이 야, 무슨 다 늙은 사람 셋이 모여가지고 유치한 짓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요 얘기는 이제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 저희가 지금 속보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지금 검찰에서 서해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제부터 좀 빚지고 그러잖아. 그럼 무조건 북으로 가. 가다가 죽어도 유공자야. 저는 오늘 끝나고 가도 돼요.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이게 근데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야, 미친놈들 그냥 아니야. 도박해. 그리고 꽃게도 띄어먹어. 까짓 거. 야. 뭐 그런 거 내용은 우리가 아직 죽은 사람이 말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은 그렇게 아니지만 일단은 저 두 사람을 갖다 구속영장을 쳤다는 것. 그렇죠.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한데 저 사람도 신분 확실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국방장관 한 사람이고 해경청장 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도주 우려가 있을 수 없고 또 증거인멸이라는 게 이 내용이 그 SI 자료잖아요. SI 자료라는 것은 인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미국이 다 들고 있는 건데 그 내용 SI 자료를 갖다가 증거인멸 할 수도 없는데 뭐로 가지고 지금 구속을 영장 신청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증거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잡아놓고 보겠다. 증거가 없는데 인멸을 어떻게 해? 없으니까 이제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재판부가. 재판부를 완전히 속이는 기만하는 거예요? 전 재판부를 기만하는 거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증거 인멸하고 도망가는 건 너희들 전문이야. 검찰 전문. 니들은 말이야 증거를 인멸하다 못해갖고 그냥 뭐 짝짝 찢어서 그렇죠.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잘 튀더라 김학이 보니까. 아이고 대단하죠. 튀다가 잡혔는데. 그럼요. 그런데 나 아닙니다. 야 그런 짓거리 하는 작자들이니까 뭐 남들도 그럴 줄 아는 모양인데 니들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니들밖에 없어. 정말 웃기고 있어. 이게 뭐냐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갖다가 완전히 정말 우스꽝스러운 무슨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 그런데 이 두 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의도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마치 무슨 거기에 관련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걸 은폐하거나 왜곡했다는 것을
구속 딱 하는 순간에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아 맞아 구속됐네 저 사람들이 뭐가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접한 건지 아십니까? 범죄가 예를 들어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뇌물을 줬다는 녹취록 하나만 있어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아. 인정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상대가 그 녹취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밝히기 전에는 그 구속을 갖다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꽂히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 맨날 하는 짓이 사기꾼들 데려다가 야,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럼 너 뭐 하나 없애줄게. 얼마 전에 드라마에도 나왔잖아. 야, 너 많이 뭐 죄를 지었더라. 눈앞에서 하나 딱 그 파쇄기 집어넣어주면서 야, 네가 앞으로 그 얘기하면은 하나씩 없애줄게. 이게 검찰이 하는 짓이야. 근데 야. 그게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하는 데서 나왔으니까 저게 그럴듯해 보이지. 그거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해봐. 어유 무섭죠.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검찰이 하는 짓은 뭐 일일이 다 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증거도 조작하고요. 내가 그럼요. 직접 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내가 그 당할 때 그 속기사들이 쓰는 속기록을 적잖아요. 네. 그 속기록을 적었는데 속기록을 완전히 뭐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라 아예 다른 내용으로 적어버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면은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우리가 찾았어 그거를. 다행이네. 다행히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 그 속기사의 실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친 놈들이죠 완전. 그리고 검찰을 우리가 아는 우리 정부 기구로서 기관으로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공정하게 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진짜.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승질의 목숨을 걸고 네. 내가 위의 상사 나와 함께 패밀리라고 하는 사람의 소원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아파트 하나 달랑 있는 그런 변호사로 늙어 죽을 것인가? 네네. 아니면 100억대 이상의 부를 갖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 것인가? 밸런스 게임인가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후자죠. 후자죠. 네. 그러기 위해서 김성수를 하나 조작해봐. 그건 잠시만. 제가 한 6개 그게 뭐 잠시만요가. 야, 몇 개 조작하려고 지금. 검찰은 이제 우리가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데가 특수부와 공안부, 네. 공안부 지금 공공수사부인가요?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특수부는 원래 그 설계를 합니다. 네. 그렇죠. 위에서 뭔가 이제 오다가 떨어지면 재구속 시켜. 이제 위에서 떨어지고 주로 청와대 하명 사항인데 그렇지. 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고요. 하명 사항을 하면은 거기서 설계를 합니다. 요런 방법으로 고링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건 특수부 작고 이제 공안부는 이제 주로 이제 선거사범을 다루잖아요. 그 선거사범들은 기소를 아예 안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기소할 사람과 안 할 사람으로 구분해서 위에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게 이제 공안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 특수부가 지금 붙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서욱하고 그 해경청장하고 그 이야기 핵심이 월북을 했느냐 안 아니면 했느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국방부 장관한테 계속 묻잖아요. 네. 그렇죠. 월북이라는 말이 SI 자료에 있었느냐? 네. 국방부 장관은 봤을 거니까. 네. SI 자료에 있었냐 하니까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 말하면 위증이 되거든요. 월북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월북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위증이 되면은 바로 잡혀 들어가거든. 그래서 계속 어버버 하는 네, 거예요. 예. 유병호도 어버버 하잖아. 맞아요. 이제. 근데 이걸 다 끝난 게임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정말 근본적으로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렇죠. 이제 겨냥을 하고 네. 이제 월북 사건을 이제 월북이 아닌 그 북한이 저거 했던 것을 우리 정부에서 그걸 무마를 했다 예.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저렇게까지 간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안보실장하고 지금 그 당시 국정원장하고 지금 문제를 삼은 네, 네. 라고 하니 예.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지금. 야. 우리는 지금 그래서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지난 그 13일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내놨던 자료 보면 해경이 올해 6월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 피살 사건 종결하고 그리고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했잖아요. 예. 이때 당시
그 해경이었으면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A 총경이 있어요. 이 A 총경이 윤석열 충안고 후배다. 이 총경이 인수위에 참여했었어요. 인수위 때 그림 그린 거야. 인수위 때 그림 그린 거야. 그 전서부터 뭐 이거 월북이냐 아니냐 갖고 네네.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전부 유튜버 수준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후배 되려고 야 이거 그림 되겠냐? 지금 저 신문도 보니까 대구의 조선일보네. 예. 매일신문. 그림을 그다음에 만들어냈죠. 이제 네. 사회 피살 공무원 월북 반복이 해경한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가가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줄 제대로 서라. 그렇죠.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있다.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지금. 예. 증거가 없는 상태에 딱 하나 있는 게 SI 자료인 거예요. 그 비밀 정보죠. 네네네. 기밀 정보를 써 있는 SI 자료에 보면 도감청이 있는 거야. 네. 그 목소리나 이런 것, 그렇죠. 그것은 모든 월북 자료가 또, 네. 의사 이런 이야기가 네. 있는가 봐요. 우리는 뭐 듣지를 못해 그렇죠. 봤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체를 이제 드러내면은 사실 이게 명확한 거야. 그 금방 나올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지금 그 분석을 그때 분석이나 지금 분석이나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자료인데 네. 그 똑같은 군에서 했고 내용이고요. 예. 해경에서도 네. 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크게 뭐 변화한 게 하나도 없고 네. 그렇다면은 그때 해석했던 것이 번복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번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꼬이긴 꼬였으나 억지로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고 있군요. 그리고 감사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무슨 옷에 한자가 쓰여져 있다 이런 얘기 국정원장도 처음 들었대. 좀 그리고 처음 들었는데. 니네들이 주장하는 거 생각해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여기 모든 네. 여기도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네. 자, 중국 어선이 있었어. 어허. 근데 중국 어선에서 구명조끼도 던져주고 이렇게 했어. 네. 그리고 계속 떠다니거나 혹은 잠깐 중국 어선에 올라갔다가 내려갔거나 그런 일을 했다고 쳐봐. 네. 네. 그 사람이 저 한국 공무원이에요. 네. 저 한국 어선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겠어?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아니 중국 어선에 그 구조 요청을 했어. 그래서 뭐 조끼를 던져주던 던져줬어.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갔다가 조끼를 입었던 네. 어떤 상태로라도 지금 거기는 사실상 그 한국의 그 영해가 어떻게 보면 영해는 아니더라고 그래도 한국에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곳이야. 그렇죠. 그런데 나 한국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이니까 한국 데려다 주세요. 그럼 중국 사람이 어이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북에다 데려다 주겠니?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상식들도 질문하는 기자들이 없어. 자기가 만약 진짜 공무원이었다 봐. 이 사람이 간첩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중 간첩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북에다 내려다 달라거나 북에다 떨고 달라고 했겠냐고. 그렇죠. 참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워낙 이런 꽈놓으니까 거죠. 사실 이놈들이. 이 전문가들은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걸 이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네. 사실 뭐 그게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네. 제한된 정보 속에 있으니까 크게 떠드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 국민들을 노리고 지금 여론을 형성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실제로 내용은 그 SI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가지고 이게 무조건 발표한 것들이 월북을 속단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는데 정반대의 근거라니까요. 중국 어선이 태워가지고 구명조끼 입히고 손에 붕대를 감아줬으면 그때 당시 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 그렇죠, 공무원이다 그렇죠. 심지어. 네. 공무원이다. 그럼 한국에 데려다 줬겠지. 당연하죠. 그게. 그러면 돈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생각해봐. 그게 더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더 상식적이잖아. 그렇죠. 어선이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 공무원 살렸다 그러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안 그러겠어요? 그죠 공무원이니까 또 한국 공무원이니까. 나 북한 사람이다. 북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내려놓지 않겠어? 거지.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되냐고. 이걸 왜 질문하는 기자들은 없냐고. 나라면은 그렇게 물어봤겠어.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 어선이 한국 공무원이 그 타가지고 저 한국 공무원이라고 한국에 내려달라고 한국 해경한테 인계달라고 그랬는데 안 데려다 줬을까요? 아니 이참에 그렇게 질문하면 네. 이제 거기서 빠지는 거지. 아니 이참에 영구 제명.
형님도 성수일보라고 해서 네. 기자를 한번 해보시면 뭐 어떤 사람도 본인이 기자 출신이라고 뭐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죠. 형님이 뭐 못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리한 질문 내가 딱. 매일매일 하나씩 써도 너희들보다는 기사를 더 많이 쓰겠다. 그러니까요. 야, 진짜 이게 그걸 뭐 더 예리한 것 같은데 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저는 아 맞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요 오히려. 한국 공무원이라고 하면요, 네. 전 세계에서 대접받아요 지금. 그렇죠. 중국 사람한테는 대접 안 받을 것 같아. 엄청 대접받아요. 한국 공무원이라면.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도 꽈대니까 야 이거 도대체 웬만큼 모르는 분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사 터지면 봐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 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해수부 소속으로서 해수부 또 그 지키는 네. 그 어업 지도선이잖아요. 네. 예. 그럼 중국 어선들이 만약에 발견했다면 어업 지도선인데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하죠. 네, 네, 한국에 네. 데려다 주겠죠.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 어업 지도선 같은 데에서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 많이 죽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죽어야 돼 또 어업 지도선인데 뭐 부유물 떠다니는 그렇죠. 거 그런 거 안 죽고 그러면은 또 안 되잖아. 네. 해역을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구명조끼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또 그냥 버리고 그러지 않고 쓸만한 거는 또 쓰고 그런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중국 그 구명조끼가 있었다면 어떡할래? 하여튼 이건 무조건 소설 써놓고 소설에 갖다 짜맞추는 것만 이런 거 유튜버들이 잘하거든. 거의 지금 검찰이 우익 유튜버 수준이야. 우리도 유튜버지만 진짜 니들처럼 살진 않아. 그래도. 아니 제가 쓴다면 이거보단 잘 쓸 자신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구성이 너무 튀니까 그렇지.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막 드라마가 뭔가 한 번에 쫙 몰아가는 맛이 일단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소설 쓰면은 걸리지. 그렇죠 일단. 그렇죠. 예. 딱 그럴 거 아니야. 네. 뭐 이승훈 작가가 써갖고 왔어. 중국 어선에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붕대도 감아주고 조끼도 준 걸로 하면 어떡할까요? 닭대가리야. 이러면 한 대 맞아야지 진짜. 그렇죠. 그러면 혼나죠. 야, 이거. 진짜 한국 공무원이란데 그 안 데려주 이 말이 되냐? 이 납치냐? 리얼리티가 야, 없잖아. 중국 어선이 납치했냐? 이 네. 자식이 정말. 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러면 일단 그러면 둘 다 구속시키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면 되나요? 그래 그렇게 써라고. 그게 그렇게 써라 돼 그게? 야 구속이 되냐 이 자식아? 너 나중에 재판부에 당하려고. 얘네 썼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희 같은 작가들이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요. 얘네가. 작가들이 무시당하지. 예. 저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쓰는데 취재도 하고. 진짜 큰일 났네. 우리 작가들 갈 곳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근데 요즘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게 제가 또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빵과 관련된 이 굉장히 가슴 아픈 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SPC. 아니 근데 그 우리 시장님 얘기는 안 하고 빵으로 바로 가? 빵이 중요해요. 빵이 중요하긴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이야기로. 시장님 얘기 잠깐 하고. 예, 그렇죠. 참 저는 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 꼭 이번에 그 텔레그램이 공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불경스러운 얘기고 저는 좀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하지만 한때 또 의심도 했었고요. 근데 그럼 그렇지. 제가 좀 나빴구나. 그 잠깐이라도 의심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서야 모든 게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사실 뭐 작가로 활동을 할 때 뭐 후배 작가, 뭐 완전히 또 새끼 작가,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그 작가가 갑자기 사랑해요. 문자 보내고 이러면 어떻게? 너 잘못 보냈니? 아니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근데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해요. 오늘 내 꿈 꿔요. 꿈에선 가능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얘 왜 이러지? 이제 좀 걱정도 되고. 말 잘해야 돼 지금. 아내가 보고 있어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 소름 돋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무섭죠. 혹시라도 그 문자를 보기라도 해봐. 그럼요.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거 솔직히 말해서 은근히 친밀하게 구는 사람들이 좀 있어.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말 돌리는 방법이 우리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것처럼 돌리지 않아요? 맞아요. 아유 시집 보내야 되는데. 맞아. 관계를 딱 정해주잖아. 맞아요. 예. 내가 아빠 같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다. 너랑 확실하게 그런 딱.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문자가 많다 이러면서 왜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 노랑머리 변호사는?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만약에 유리한 저게 있다면은 많은 의혹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오해를 안 받지. 아니 뭐
무릎 호호했다는 거 다 공개했잖아요. 예. 근데 호호했다는 게 입증이 안 됐어. 맞아요. 입증이 다 안 알고 됐죠. 있죠. 저 무릎 호호해줬다라고 하는 거 사실이라고 알고 있죠. 손병관 기자의 책에 의하면 그거 주변에서 다 증언을 갖다가 봤는데 그런 사실을 없어. 본 적이 아무도 없어. 네. 무릎 호를 누가 했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증언한 거야. 까봐.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참 안타까운 죽음이 또 네. 뒤따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인데 인간성 자체가 지금 상실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내용을 보면은 사실 엄청 억울하게 지금 당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그 여직원이 그 저 내용으로 보면 박 시장한테 지금 약간 뭐를 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그거를 썸 탄 거죠. 그 시장님 뭐 하고 한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그렇죠. 잘 안 하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모시는 상사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박원순 시장이 한 이야기가 내가 아빠 같다. 시집 그렇죠. 잘 가야 네. 시집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리를 딱 지금 지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뒀죠. 네. 근데 그렇게 해가 그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해요라고 했다는 말로 지금 박 시장하고 그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미투로 네. 지금 몰아간 거 그 당시 아닙니까? 미투. 아니 그런데요 네. 실제로 시장인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밑에 직원들 덜어 있습니다. 꽤 많아요.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런 거 생일 때 받고 네. 좋아하는 그런 시장도 있었습니다. 네. 남양주 시장님 같은 분은 사랑합니다 이런 카드 이런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 갖고 저 성희롱이다 혹은 무슨 썸씽 관계다 이런 식으로 몰아겠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봐봐 좀. 위력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거 받아는 거 아니야? 그럼 성희롱이잖아 그것도. 그렇죠. 왜 그건 그렇게 얘기 안 하니? 이거는 진짜 그 정도 남양주 시장이 원했던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네. 그걸 원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겠지만 네. 근데 이걸 성희롱이나 성추행 뭐 그런 이상한 뉘앙스로 몰아가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 느껴지는 성희롱인 것도 있고 텍스트로 느껴지는 성희롱도 있는데 이건 그렇죠. 누가 봐도 텍스트적으로 봐도 희롱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쪽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 거고 거기에 뭐 위압적으로 뭘 하신 것도 아니고 희롱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 사랑에 뭐 무슨 강제성을 띠고 추행을 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걸로.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 네. 둘이 진짜 그 박원순 시장 쪽을 좀 그야말로 좀 인격적으로 낮게 평가를 한다 그래도 둘이 그냥 썸 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위력에 의한 성희롱입니까? 일단 그 인권위에 대한 지금 그 재판직이 남아 있는 거죠. 행정소송. 행정소송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금 빨리 좀 결론을 그러니까요.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도 미뤄졌죠. 밀어버렸어요. 11월. 이게 사실은 정철승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깐 건데 네. 정철승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 증거를 유족들이 공개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더라.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뭔가 좀 그 꼬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철승 변호사가 먼저 공개를 한 거야. 그렇게 공개하고 이게 진짜 맞느냐? 그러니까 손병관 기자가 바로 또 크로스 체크를 해줬어. 네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증거, 내가 확인한 것들 다 정 변호사의 얘기가 맞다.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막 들끓어올랐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럼 우리가 정말 속았다. 왜냐하면 언론 기사에서 전부 다 박원순 시장이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처럼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던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차 가해 하지 말라고 SBS랑 몇몇 그 페미니스트들이 또 2차 가해 프레임을 갖다 가동해요. 지금 도대체 지금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실 이제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네네. 우리 민주 진영이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이 5년 정권을 뺏긴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에요. 예.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면서 사실 민주 진영의 에 대한 어떤 희망 또 네. 기대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사람들이 상실하게 됐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5년 만에 지금 정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시장이 오세훈으로 바뀌면서 이 모든 서울시의 그 선거 구도가 바뀌어 버린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래서 정권을 넘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건이라 이거 사실은.
아니 생각해봐요. 예전에 오세훈이 우리 박 시장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대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유 참. 좀 빨리 이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행정법원에서 만약에 인권의 직권 그 권고 네네. 이 권고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 순간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진짜.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예. 니들 형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혹시 뭐가 될 수 있을까? 빵으로 죽인다고. 빵으로? 그러지. 빵으로. SPC 빵으로 죽이겠다. 이렇게. 빵으로 때려줄 거야. 빵으로 때려줄까? 이렇게. 빵 선물해줄게. 빵 셔틀 할게. 자연스럽게 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야, 요거 괜찮았죠? 예. 우리가 너무 안 안 받아요. 오늘 예. 너무 안 받아주시네요. 예, 오늘 알겠습니다.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좀 또 슬픈 얘기 나오네. 예, 계속 이게 연달아서 좀 슬픈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게다가 저는 이 빵이 또 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거의 이거 빵으로 찌운 살이죠. 빵살이죠, 빵살. 빵살인데. 예. 빵같이 생겼어요. 저도 이 빵은 전혀 손에 안 가는데. 저도 곧 50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빵같이 생겼어요. 근데 하여튼 예. 근데 이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옛날 남양 뭐 이런 그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몇몇 그렇죠. 그룹 기업들. 농심, 네. 남양 뭐.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우습게 알고 하대하고 그들의 그 복지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아니 한 20대 그 꽃다운 나이의 그 소녀가 소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이 끼임 여성 사고로 청년 노동자. 네. 네. 사망을 했는데 이딴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분노하게 됐거든요. 나는 진짜 그 충격이 바로 시신을 수습한 자리에 그 다음날 그 일하러 사진을 좀 저 사진인데 아니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 사진 보세요. 지금 옆에 저 하얀 쪽이 저기가 사고 현장인 것 같고 예. 거기 바로 옆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걸 저렇게 가림막 쳐놓으면은 없는 일이 됩니까? 이제 이 돈의 노예가 되어도 그렇지 이제 저런 사고가 생기면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어떤 새끼가 사장인지 진짜. 그 허모시던데요. 그래요? 사장은 다른 사람이고 회장이 아마 삼립 전체에 네네. 삼립이 저게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그렇죠. 우리 파리바게뜨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삼립 호빵 그것도 사실 삼립이에요. 삼립 제가 세운 겁니다. 살려준 거예요. 그때 국진이빵 제가 얼마나 사 먹었었는데 옛날에. 몬스터빵을 먹지 않아요. 요즘은 안 먹지만 옛날에 국진이빵으로 제가 다 살려드린 겁니다, 사실. 내가 좀 포켓몬스터 빵도 얼마나 칭찬해줬는데 진짜. 국진이빵 살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제 살에 이렇게 집착하세요? 아니 근데 유가족께 사죄한다 재발 방지할 것 네. 말로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늦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며칠 뭐 바로도 아니고 지금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눈치 본 거잖아. 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중대재해 처벌법을 우리가 또 소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런 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대재해 옛날에 5인 이상 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올려가지고 50억 이상 뭐 피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저런 내용으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국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지금 저걸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완전 중대재해처벌법을 재벌들을 처벌 못하게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 하청업체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그 돈 이게 왜 사고가 생기냐 하면은 빠른 공기를 땡기거나 일을 막 빡세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규정을 안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대부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회사가 그 물어야 되는 그 손해배상하고는 엄청 더 클 때 사실은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죠. 목숨값이 싸니까 사람 죽게 냅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을 때 회사가 망할 만큼 과징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이나 이거 돈 사주들한테 처벌을 강하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처벌을 크게 받을 테니까 사람들이 목숨이라도
안 다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생기도록 하는데 지금 국힘당이 그거를 갖다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신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실수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런 실수 때문에 재해가 벌어졌다고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바로 이렇게 그 대표를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 뭐가 가혹해.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다치고 죽는 사람이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그게 가혹한가. 애초에 사람 죽이려고 거기다 일하러 간 거 아니잖아. 사람 죽으려고 하나 누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인 1조로 배정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일이 강도가 너무 세고 그냥 계속 그 소스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보니까 그 반죽을 하는 네. 거기다 여러 가지 뭐를 예.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곳인데 근데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가 일이 갑자기 생겨갖고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2인 1조로 배치하면 뭐하냐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 사람이니까. 예. 근데 이 저 노동 현장에서 사실 2인 1조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뭐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사실 2인 1조가 되게 중요한 안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네네. 최기본이죠. 사실은 그야말로. 무슨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둘이가 동시에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그거를 응급 조치를 하거나 네, 그렇죠. 그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인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 알려졌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인 1조 형식적으로 해놓고 딴 데 가도 거기에 대한 백업이 안 되니까 옷이 사실 옷이 갔는지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옷이 들어갔는지 뭐 손이 뭐 들어갔는지 아니면 반죽에 뭐 끌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옆에서 그 기계만 스톱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딴 거 아무 힘쓸 거 없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끌려 들어가면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 중심의 그 시스템이라는 건 있잖아. 정말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뭐가 끼었어. 끼면 스톱 시켜야 되잖아. 네네. 근데 스톱 시킬 때 손해가 나는 거야. 아 공장이 멈추거나 뭐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소스 막 만들고 네. 있는데 스톱해봐. 네. 소스 하던 거 다 버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아까운 거야. 그 돈이 더 중요. 아니 지금 아까 단적으로 그 사진 보세요. 저 사람이 빗자국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옆에서 지금 일을 시킨다잖아요. 불과 며칠 전만 저런 데 같이 되면 일했던 사고 원인가 네. 그 기계적 결함인지 아니면 사람이 잘못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안 네. 끝났는데 그 옆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하고 거죠. 있으니까요. 예. 중지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우리 보세요. 옛날 이런 사고 기억나세요? 에스컬레이터에 신발이 끼어. 네네. 그런데 애들 발이 같이 딸려 들어가서 발이 막 잘리고 맞아요. 예, 막 영상 예. 예. 이런 사고 있었잖아. 예, 예. 그거 사실은 있잖아. 뭐가 끼면 바로 스톱 하게 돼 있는 그런 장치만 장치가 제대로 있- 해놓으면 예. 아무 문제 없잖아. 예. 그거 장치해놓은 게 싫은 거야. 그 돈 쓰는 게. 그래갖고 한동안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니? 이런 신발 신고 타지 마세요. 예. 뭐 기대지 마세요. 어. 뭐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말이 되냐고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그런 식으로 뭐가 끼어들 만한 재질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그게 끼어 들어가자마자 기계가 멈추게 하거나 자동으로 하는- 멈추는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그게 이제 센서죠. 센서가 딱 그걸 포착하는 순간에 기계가 자동 스톱되도록 네네. 해놓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네. 없어지잖아요. 없잖아요. 그거 갖다 다는 게 싫은 거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해봤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이렇게 끼었을 때 그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돈보다 예. 그게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센서 다는 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센서를 안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리고 보험 가입해가지고 보험이 돈 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보험 처리하지 뭐. 보험 처리할게 보험 처리.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 얘기가 사실 기사화 되기 전에 블라인드나 이런데 이 기사가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그때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손이 끼었다는 거. 예, 손이 껴서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얘네가 지금 뭐 하냐면 제일 먼저 한 게 야 옆에서 그 같이 있던 애 어디 갔어? 빨리 신고하지 말고 일단 얘를 뭐 깨우라고 했던가 뭐 이런 얘기가 먼저 오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사고 처리를 빨리 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사고가 벌어진 원인부터 빨리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8월 8일 전인가도 손이 끼었다는 거예요. 네. 손이 끼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너 그렇게 부주의하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손을 갖다 끼게 하냐고. 그래서 작업이 손실이 얼만데 이랬다는 거야. 사고 처리를 해야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쳤잖아. 와, 이러니 제가 이 SPC를
이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옛날에 전태일 시대의 수준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타이밍 먹으면서 여공들이 일을 하다가 14살, 15살짜리가 손이 딸려 들어가. 아이고. 미싱이에 그냥. 미싱해. 예. 그래서 미싱에 손을 받게 되면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공장주들이 미친년 왜 졸아가지고 그랬냐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돈 줘가지고 그냥 내보내고 돈도 안 주고 오히려 그쵸.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쵸.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 맞아요. 미싱 한 줄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다라는 게 이게 참... 무슨 세계 6위의 나라예요. 이게 세계 6위라뇨? 뭐. 아니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세계 아. 경제 순위 6위의 나라가 이런 그런데 나는 진짜 가증스러운 건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주문을 했대. 이건 아무 말을 안 한 거나 똑같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기대할 게 있나요? 매일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오늘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예. 아무 헛소리. 예. 사고 안 날려면 조심해야 돼. 예. 아니, 그래놓고서는 추경호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한테 무리가 된다고 개정을 하겠다고 법안 딱 발의해놓고 있어요. 기재부가 지금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책은 없고 이거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난 그런 생각도 해봐. 네. 공직자가 되려 그러면은 자식들은 무조건 공장에 보내본다든가. 체험을 또 시켜봐서 직접.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기 애들 서부 발전 이런 데에서 석탄 막 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혼자 배치돼봐야 알지. 그렇죠. 그 자기 자식을 한번 보내가지고 맞습니다. 직접 한번 당해보도록 하고 공직자로 임명한다. 네. 고위공직자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했는데 아침 10,000원 버스에 시달려 보고 예. 이 아침에 이 출근하는 사람들 고통을 알았으면 노예 같은 애가 음주운전이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지. 그럼요. 어떻게 그 한 푼 한 푼 버는 돈들이 이 사람들이 그 잠을 쪼개가면서 그 10,000원 버스에서 시달리면서 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성수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경험해 보면 그걸 못합니다. 그렇게 막 살질 못해요. 진짜. 라면이 없던 시절에 배고프면 라면 먹지 하는 소리랑 그런 똑같은 거죠. 맞아요. 사실. 근데 이러고 오늘 빵 안 먹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구독자들이 먼저 결단을 해주시고 주변에 얘기해 주세요. 참- 그 23살 여성 청년의 피가 스며들어 빵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C 불매운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SPC 사주가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파는 그렇죠. 판매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죄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그 판매점들도 상당히 그러면 어려워지거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난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사주들 있잖아요. 네. 사주들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 당장 문제 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좋은 그렇죠. 거죠. 안 그러고 우리 불매운동도 물론 그 간접적인 그 행동은 되겠지만 네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또 그 소상공인들도 같이 그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그걸 부풀려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을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불매운동 파업 얘기 나올 때 맨날 그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갖고 잡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소상공인들 망하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된 게 사주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소송해서 집단 소송해가지고 사주를 발갈아껴야 돼. 집단 소송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들을 갖다 민주당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사주 때문이야. 사주가 제대로 일을 갖다 처리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제대로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 때문이야.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왜 망해야 됩니까 지금? 그들이 잘못한 건데 그들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쌍코피가 터져 봐야 알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을? 난 이 형 출마하면 무조건 찍는다 내가. 와, 나 진짜 막 감동을 오늘 빡빡 받아가지고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네요, 진짜. 이 사주들이 문제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예, 그분들이 뭐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여튼 오늘 세 번 다 연달아 답답한 소식들밖에 없어서 그런데. 다음도 답답해요. 뾰족한 게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예. 진짜 끔찍해.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재수 의원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재명 그 방산주 산 건 잘못된 거다. 좀 부적절했다. 근데 신현영 의원도 갑자기
부적절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부 총질을 갑자기 이렇게 시작했냐라고 어떤 분들이 막 물어보시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그 방산주를 샀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방산주는 예. 아닌 거고. 아니 그 방산주라고 자꾸 분류를 하면서 우리 그래 프레임에 한번 이야기 당하고 했잖아요. 방산주면은 뭐 라면도 방산주고 그렇죠. 오뚜기가 방산주다, 다 오뚜기가. 방산주라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이제 주식을 샀다는 건데 그게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전재수 의원이 한 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말 그 전부 다 신문을 보기 싫어하고 네. 완전히 그 전부 탈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래도 주식을 샀다, 주식을 살 수 있었나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게 보면은 멘탈이 아주 강한 분이다. 그렇죠. 예. 아니 견뎌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아니 전재수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의원직 떨어져 나가면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당신은 주변에 네트워크 잘해놔가지고 어디에 붙으면은 그냥 뭐 낙하산으로 어디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재명 같은 소수파가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러면 당장 가장인데 그냥 손가락 빨고 살라고 그래 뭐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깎아 먹으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서 당연히 오랫동안 견디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을 다시 당대표로 끌어내고 다시 그 인천에 출마하게 한 건 국민들이잖아. 예.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자기는 한동안 정치랑 거리를 두려고 생각을 했다는 입증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 못해? 네 마음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야. 실제로.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또 상대방을 또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저런 발언도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죠. 싶은 생각이 네. 들고 뭐 그때 그 기분은 우리 국민들이 뭐 우리 민주 진영은 뭐 더 할 나위 없이 사실 했던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한 거 가지고 그러게요.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정도는 그러니까 아닌데 이게 있잖아요.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 줄 아십니까? 이거는 대선을 이재명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낙연이면 안 졌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이낙연과 똥파리들의 분탕질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그 0.73%를 갖다가 돌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봐라 이재명은 정치를 갖다가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사고 평범한 가장으로 또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다. 그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은 전재수의 마음에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주인 따라 가시려면 빨리 가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솔직히. 그 주가 방산주가 마음속에 방산주가 있어서 난 방산주 내가 샀어야 하는데 뭐 이건 아니겠죠. 그쪽은 해양주인 것 같아요. 해양주요. 예. 근데 아니면 낙엽주인가? 그건 이제 술이죠. 낙엽주. 예. 입세주 같은. 입세주. 예. 혹시나 해서 또 오해하실까봐. 근데 이 방산주를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방산주 하니까 저희들은 아는데 그렇죠. 또 그냥 막 보시는 분들 그래서 방산주가 뭔지 그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냥 아예 보여드릴게요. 방산주가 원래 이겁니다. 방산주. 예. 예, 국방 관련된 방산주인데 참고로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계신 방산 거기에는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예. 해당이 안 되죠. 아니, 여기다 한국조선해양이나 여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예. 네. 한국조선해양에서 방산에 납품하고 있는 거는 정말 네.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걸 방산주라고 그리고 억지로 넣은 거죠. 이런, 그거는 진짜? 진짜 방산주들은 이겁니다. 참고로 10월 14일 한국경제에 올라 방산 관련 테마주 대장주, 예. 한국항공우주,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네. 카이라는 곳이죠. 예.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게 그 삼성에서 넘어온 겁니다. 예. 그 한화가 가지고 있는 그 테크윈하고 삼성이 막 눈물 흘리면서 빼앗겼던 바로 달레스하고 예. 테크윈이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은 LIG 넥스원인데 저거는 이제 여러분 청궁이라고 들어봤어요. 청궁. 청궁. 예. 예. 그것도 미사일. 미사일. 예, 예. 청궁인데 그 청궁이 아닙니다. 청궁입니다. 청궁. 그게 LIG 그룹에서 있는 맞습니다. 거고 현대로템은 이제 저기 철도 차량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저기도 탱크가 나오는 곳이에요. 예. 장갑차도 만들고. 그래서 방산주가 되는 것이고요.
풍산도 있습니다. 풍산. 풍산은 저 우리 총알 만드는 총알 곳이에요. 만드는.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광고 풍산 동파이프 동으로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광고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건설 자재도 만들고 예. 그 풍산이 그런 네, 데고. 그래서 저런 곳이 전부 다 이제 방산이라고 하고 지금 어디 있어 방송에 그거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 저게 전혀 해당이 안 전혀 됩니다. 없습니다. 네. 이걸 방산주로 몰아가면서 그냥 거기다 가둬버리니까 마치 무슨 와 저 어마어마한 거 샀나 보다. 아니 그래놓고 왜 그 동료 의원이자 대표한테 저런 식으로 저격을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잘났어 아주. 아유 하여튼 참, 요즘 그냥 여기저기 공격하고 답답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정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좋은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 참 좋을 텐데. 맞습니다. 예. 목요일 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예. 우리가 여기 광고 들어갈 시간이니까 다 광고를 하는구나. 예, 가을이 오니까 좋은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목요일 날 이제 3만 자축 기념으로 이제 크게 성대하게 하려고 했으나 또 일각에서는 야 3만인데 좀 처음에 조그만하게 시작해라 해서 좋은 분 몇 분만 모시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김성수 선배님 계시고요. 예. 안우구 청장님 물론 당연히 계시고요. 예. 그리고 김도일 법사님 그리고 시사부로님 이렇게 두 분 더 모시고 저희가 그때 이제 남자 5이서 예. 예, 남탕 토크를 한번 사우나처럼 해보려고 야. 했는데 예, 그냥 남자 5명이서 수다를 떨겠습니다. 남탕 예. 토크 좋다. 아 남탕 토크 괜찮습니까? 아예 예. 그렇게 밉시다. 목요일 공개 방송 남탕 토크. 그럼 밑에 세우대로 아주 대야를 넣고 때도 이렇게 빌면서 전부 이제 상탈한 상태로. 아이고야. 야.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자꾸 제 살 얘기를 하셨군요. 예. 예. 저는 굉장히 공개- 혐오스럽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탈은 하지 않기로. 그냥 수건 정도만 여기 걸치고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예.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생방송 8시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날 또 재미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일 법사는 모자를 한번 까는 걸로. 그래서, 그래요? 그 김두일 법사를 막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도 모자 까라고 하면서 같이 까자 이러면서. 근데- 그분은 별명이 내성발톱이라면서요? 맞아요? 진짜? 몰라. 아 그래요? 아니 그저 내 손발. 모자는 우리 이 작가 모자를 그 김도일 목사한테 누가 더 큰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기. 네. 예. 뭐 근데 좋습니다. 꼭 중국 그 풍 모자를 꼭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만 맞아요. 나 그 한번 알지. 예. 아, 이것만 예. 맞으니까 쓰고 다닙니다. 야, 예. 저 뭐 진짜. 중국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맞아요. 예. 모자도요. 좀 비싼 거에는 이렇게 머리에 맞는 게 있더라고요. 예. 좀 싼 거 이렇게 골라내려고 예. 했더니 그게 프리하다. 야, 그렇죠. 머리 안 들어가. 원래는 제가 자주 가던 이태원 계셨는데 한 분이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를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 딱 맞아서 빨리 이제 넘어가세요. 했습니다. 예. 예, 돌아가는 자, 삼각지 공개 방송. 공개 방송. 남탕 토크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남탕 토크가 되겠는데. 근데 몇 분이나 오셔? 그 공개 방송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손님들은 모시진 못하고요. 모시지 저희들이 말고. 예. 그냥 저희들 5이서만 관계자들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무슨 관계가 있죠,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방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생방송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보통 뭐 단독 기사, 무슨 뭐 단독 보도 이런 건데 저희는 단독 의혹. 단독 의혹. 네, 우리말 의혹을 제기하겠다 해서 단독 의혹 기사를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훅 하고 지나갔던 기사 중 하나인데 물론 그때는 핫 이슈였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그 정인이 그 묘에 가서 맞아요. 2주기 때 쓰레기를 줍고 다녔다, 정화 작업을 했다, 봉사 활동을 했다 했는데 추모도 하고. 예, 추모도 하고 뭐 추모는 이제 당연히 그 사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했겠죠, 간 김에 또. 근데 아무리 구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분은 가서. 시성을 드리고 구술해 줘야 되는데 추모만 그러니까요. 했다니까 좀 뭐 생뚱맞네요. 하여튼 뭐 생뚱맞죠? 복장은 이제 좀 검은색으로 예를 갖추는 복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다 돌려보고 봤더니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쓰레기를 줍는 그 장소가 네. 일단은 먼저 그 정인이가 있는 그쪽에 그 추모 공원이라고 해야겠죠. 네. 거기에 보시면 이런 큰 벽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정인이가 저기에 지금 이제 있는 거고요. 추모 공원 명칭이 안데르센 추모 메모리얼 공원이라고. 파크. 네, 뭐 이렇게. 안데르센 네. 메모리얼 파크. 예.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잘 정돈하는 대로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쓰레기를 줄 필요가 줄 없다는 필요가 얘기죠. 없다는 거죠.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쓰레기를 일단은 보시면은 줍는 장소가 그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그 A라는 그 제가 해놨는데 저 보시면은
일단 그 가벽에 있는 데 쪽에 끝까지 모셔가지고 저렇게 죽고 있습니다. 네. 죽고 있는데 저 상징물이 있어요. 저게 사진을 네. 보면 거기에 보면 탑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예. 공원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B. 예, 그다음 B 사진을 보시면은 나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컷이 전부예요. 사진은 사진 그 쓰레기를 줍는 사진은요. 그러면은 이 전체 사진은 이제 공원 전체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딱 너무 요 정도. 거리가 뭐 떨어져 있네. 딱 떨어져 있는데 네. 이게 딱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60m에서 70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공간 자체가 반경으로 따져도 한 60m. 예, 60m에서 70m 이 공간에서 예. 일단 사진을 쫙쫙쫙 찍으신 걸로 추정이 되고 어.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야 그래도 뭐 60m든 10m든 쓰레기 주웠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쓰레기 봉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엄청 많은 걸 주었어요. 일단 전부 다 풀입니다. 풀만 주웠어요. 지금 저 내용을 풀하고 국화네 국화. 저거는. 아니요. 저것도 그 마른 풀이 왜 저희들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라붙은 예, 말라붙어 가지고 왜 벽 그 가벽에 보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잔디 그거 잘 자라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썩게 해가지고 놓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그것들을 그냥 막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저 봉투가 양평군 봉투로 10리터 혹은 50리터 색깔이 같거든요. 네. 양평군 쓰레기 봉투는. 10리터로 나와요. 예. 야,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 자료로 가져온 거고요. 10리터인지 50리터짜리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진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억지로 넣는데 왜 크게 더 보이냐면 하나가 이상한 쓰레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란색인데 뜯겨져 있어요. 뜯겨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도 왜 조화 예. 그런 거 보낼 때 왜 뒤에 예쁘게 장식 막 조화 같은 거 파란색 그 나뭇잎 플라스틱 막 쓰였었잖아요. 플라스틱처럼 예. 그거 뜯어진 걸 보이게. 집어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쓰레기를 엄청나게 담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주워 담은 풀만 주워 담았다. 요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과 조화를 주워 담았네. 예, 딱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정화 작업은 60m 내에서 다 이루어졌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정인이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쇼를 위해서 왔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 추모하고 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건데 그럼 저는 이제 좀 저 다른 각도에서 좀 저 내용을 네. 봤는데 지금 이제 그 올라가는 사진 보니까 그 옛날에 처음에 조성할 때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잘 그 뒤에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죠. 펜스도 만들어지고 네. 다 만들어졌고 앞으로 저 벽에다가 무슨 저 성경 구절로 전부 다 하는 그런 앞으로 저게 할 이제 계획으로 거기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작가가 네. 그 전체를 저 벽 전체를 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처럼 그렇게 예, 만들죠. 저 작가가 예, 만들겠다고 예. 한다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지금 저게 이제 2주기 때문에 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2주기라고 하면은 10월 한 12일인가 뭐 그때가 네. 2주기였다고 해요. 근데 그 물론 2주기도 같지만 저는 이제 저게 어디고 하면은 양평이에요. 양평이죠. 양평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양평 고흥지구. 공흥지구 생각나요. 네, 그렇죠. 공흥지구가 최은순 씨가 그 ESID인가 하는 그 네, IND라고 하는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뭐 100억대 이상의 떼돈을 번. 이익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도 안 내고 네, 허가도 네. 안 나는 거를 몇 년 동안 묵혀놨다가 다시 허가도 내주고 맞습니다. 하는 예. 이상한 짓을 해가 아주 수사도 진행 중에 있는 예. 거기에 와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맞아요. 저희가 서종면이긴 한데 거기는 양평읍이니까 가깝죠. 멀지는 그렇게 않죠, 멀지 예. 않는다라고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나는 그 양평을 아. 저게 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 공흥지구에 거기에 가서 지금 아주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그냥 불쑥 가볼 수는 없잖아요. 아하. 겸사겸사. 겸사겸사 갔다가 거기만 갔다가 오면 안 되니까 정인이를 들렸다가 예. 그때 또 우리 지난번에 왜 신부 예, 예. 그뭐 거기가 이제 성남의 안나의 집. 안나의 집. 예. 이 안나의 집도 솔직히 그 안나의 집 관련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날짜가 저 보세요. 네. 정인이 추도하고 갔을 때 네. 팔 길이 있잖아. 옷의 똑같습니다. 두께나 팔 길이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옷이 재질이 똑같답니다. 근데 여자들이 봤을 때도. 그때 재질이 똑같으면 같은 날 같은 옷 입고 간 거 아니야 이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8월 15일이라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주장하고. 자기네들 8월 30일 날 8월 31일. 예. 근데 실제로 그
신부님은 며칠 전. 며칠 전 예. 그게 10월 달이면 10월 맞는 12일. 거죠. 10월 15일 날 그 신부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며칠 전. 예. 근데 저기가 10월 12일 날 12, 예, 맞습니다. 며칠 전 맞잖아. 맞죠. 정확하죠. 그게. 정확하잖아. 예. 또 8월 31일이라면 몇 달 전이 돼요. 그렇죠. 예전에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또.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네. 저 그 정인이한테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까지 우리는 읽을 수는 없지만 예. 이제 평소에 보면은 저런 데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그렇죠. 때는. 그러고 그걸 내가 느끼는 게 지금 일주기 때는 왜 안 갔느냐 하니까 네. 내가 돋보이서는 안 되고 네. 이 그 저렇게 그 입양 아들을 돋보여야 된다. 네. 근데 아니 정인이가 한테 간다고 해서 그게 네. 입양 아들이 또 안 돋보이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2대1에 그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하필 그 공지구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네. 그 수사하는 경찰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취임식 때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그 문제가 됐던 네, 네. 케이스잖아요. 그 사람 딱 집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경찰을 그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갖다가 취임식에 참여시켰다고. 네. 꼼꼼한 사람이죠. 네. 아주.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아니 저기 간 이유도 그쪽하고 상당히 같은 양편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인이 그 추모공원 간 것부터가 이미 뭔가 그냥 간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허술하게 쓰레기 청소도 할 거면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그냥 허술하게 해놓고 마치 다음 행사를 착착착착 소위 전문용어로 두탕 세탕 뛰듯이. 그렇지. 저거 네. 기껏해봤자 1시간 안에 다 끝났겠네. 한 시간도 안 한 걸렸을 것 시간은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진 몇 카드 네. 찍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나의 집에 가가지고 2시간 예, 이랬다 그러고 설거지하고 2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거기 들어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런 것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2시간을 했을 테니까 네, 네, 2시간 만에 갔겠지. 그러면 저기 뭐 한 30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항지구 둘러보면 하루 일정이 딱 되는 거야. 아유 딱 떨어지죠. 와, 이거 딱이네. 경찰들 동원한 그 기록만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이 나올 텐데 그 그러니까요. 동선 공개 정보 공개 청구하면 안 될까요? 그날 10월 12일 날 그러니까요. 김건희의 그러니까. 정보 공개 동선 동선 공개. 예. 공개 요구 그거 뭐 기밀 사항도 아닐 거 아니야 이제. 그럼요. 근데 우리가 맞으면 어떡하지? 어우 너무 소름 끼칠 것 같다. 정확하게 딱 들어주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늘 그 왜 바자회인가 거기 갑자기 나타난 것도 그거 같아요. 이게 뭔가 약해. 이번에 쇼를 제대로 했는데 안 통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치 보여주기용으로. 아니 이제 바자회는 원래 한 번씩 가기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원래는 예. 갑니까? 예, 전 부처의 이거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모님들 아. 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원래 불러가지고 원래 공식으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가지는 않죠. 무조건 네. 가지는 않는데 네. 이제 가서 이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네. 그거는 뭐 일반 그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 바자회를 가끔씩 하긴 하죠. 근데 이 케이스는 일부러 저기까지 저분이 평소에 저런 데 갈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 진짜 제가 진짜 무슨 쓰레기라도 정말 주웠으면 정말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풀만 때려박고 있어서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특징이 이렇게 앞머리를 갖다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하는 게 특징인가 봐. 더듬이 머리? 이 예.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게 예. 아니 그 우리 가평의 킬링 캠프 때도 예, 예, 손혜원 의원이 그러더라고. 뭐 어디 전시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머리를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 옷하고 너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야. 보통 저런 헤어스타일이 이게 뭐 국들 그 공룡 국이나 된장찌개 뜰 때 머리카락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설거지 할 지저분해서. 때도 이 머리를 고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네. 거 굉장히 어렵거든. 아유. 그럼 모자를 쓰든지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대부분. 밴드를 하든지. 예. 아유. 근데 저는 저 나무 아까 그 나무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그 이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네. 들어가는 네, 입구에 맞습니다. 예. 조형물이 있고 보니까 하늘나라 뭐 네, 우체통 같은 거, 예, 같은 거 맞아요. 만들어 예. 놓고 정인이한테 그 쓰는 쓰는 추모 거죠, 예. 글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보면 저 끝에 사진 끝에 보면 제일 안쪽이에요. 그 네, 네, 지금 맞습니다. 저 제일 안쪽. 그 사실 정인이를 그 수목장을 했는 네, 걸로 네. 알고 있고 그 수목장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네, 곳이에요. 보통 가면은
그 주변까지 온 산을 다 댕기면서 낙엽을 주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체 그 넓이에 그 다니면서 그렇게 줄 리도 없고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예. 저거는 너무 쇼를 했다는 느낌이 네. 강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추모하는 사진 정도로만 끝내지 쇼 할 거면 굳이 저렇게까지 또 뭐 이뻐 보이려고. 예? 한두 커트 찍고 가시자 그랬겠지. 그러면서 저 아. 쓰레기통 다 만들어 준 거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쓰레기가 거의 비어 있다가 차는 사진은 전혀 없잖아. 항상 차 있는 사진만 나오잖아. 제가 보기엔 역으로 찍은 거 아닐까요? 버리는 걸. 그래. 버리는 거. 근데 풀을. 우리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고요. 네.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이제 패러디를 한 또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아, 주식 줍는 여인. 여인. 아이고 여기도 도이치. 아이고 여기도 도이치. 주식 좀 도이치만 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MSN도 있잖아요. 아, MSN. 아이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예. 진짜 야. 주식 줍는 여인. 그 자기들 집 사진을 전번에 누가 한번 올렸는 걸 보니까 집에서도 설거지 잘 안 하는데 거기 그래요? 그건 몰랐네. 아유 그렇다면 뭐 야. 기특한 거고 설거지를 제대로 잘 했으니까. 아유, 그거 하나 근데 아무튼 알려드렸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장윤성 기자라고 하는 분이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나의 집과 주변 사람들을 취재를 해봤대요. 네. 취재를 해봤는데 예약도 하지 않고 들이닥쳤대요. 그러니까요. 네. 예약단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뭐 나름대로 또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네, 네, 네.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 아. 그리고 사진을 원래 안 찍는데요.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도 없대. 네. 특히 우리 그 사진 딱 여기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안수기도 받는 장면. 아, 그렇죠. 안수기도. 그 장면 절대로 사진 안 찍는데요. 예. 그 원래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잘 안 찍죠. 안수기도 받고 그럴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다 촬영해줬고 어허. 그 안나의 집 관계자들은 사진 찍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사진사를 대동하고 온 것이다. 야, 알고 다 왔구만 이미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예. 뭐 한 롤에 다 들어간 거 네, 아닐까. 저 사진이구나. 저 사진 봐봐요. 야. 저거 다 그냥 거기서부터 다 찍고 온 거 아니야. 그냥. 하면 이 사진 보고 어떤 분은 화내실 수도 있지 않나요? 천공 화내지 않을까요? 아니 내 길을 아니 기독교기로 가면 어떻게 이러지 않을까요? 기독교 천주교. 아 천주교, 천주교로 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화내지 않을. 왠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천공 스승님의 안내를 따라서 또 어떤 액막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합니다. 사실 예. 참 우리 늘 언제나 소재를 주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김건희 여사에게 예,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그 내성 발톱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갔네요. 예. 뭐 그런 날도 있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또 아니 맞지 늘 않겠어요? 얘기는 있는데 예. 특히 뭐 그저께 시사의 품격을 갖다 그렇게 욕을 했다고.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쪽 패밀리에서. 심지어 뭐 벽돌로 대가리를 쪼개고 싶다 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나 그게 못 들었는데. 누구 시사의 품격을 왜? 시사의 품격을 이제 그 패밀리 그쪽 패밀리 중에 하나가 다른 분이 방송을 하면서 근데 굉장히 그 고고해 보이고 뭐 지식인처럼 쌤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요? 야, 참. 그 시사의 품격 그 친구가 원래 그 바리톤인가요? 네, 노래도 노래 성악하시죠. 하고 저도 한번 봤는데 아주 그 건실한 친구인데. 예.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 나름대로 이제 추리를 해보면 시사의 품격이 그 대가리로 쪼개고 싶다고 했던 분이 하던 방식의 방송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노래를 잘하잖아. 그렇죠. 노래가 있죠. 그 그분한테. 벽돌을 들겠다는 분은 노래 못하거든. 그게 엄청난 핸디캡이거든. 지금 두 분만 아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제가 카톡 드릴게요. 다들 알아. 다들 그거 보고 있는 분들은 다들 알아요. 저만 몰라요. 예. 카톡 드리거나 아니면 카톡이 다운됐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항상 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쌤. 나는 쌤이고 너희들은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쌤이고 넌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니까 욕을 먹어도 돼. 예. 이런 상황이죠. 꺼져. 꺼져 맞아. 꺼져 되게 자주 하세요. 트레이드마크. 꺼져. 그럼 소위 요새 말하는 통장 까라는 그 대상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또 있나요? 예.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고 뭐 뭔가 좀 그
책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예,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을 끝낼게요. 그러면 우리 궁금해. 또 우리 다른 독자들 다 아시고 계시는데. 예, 뭐 그럼요. 예. 벌써 댓글 올라오잖아 다. 예. 야, 지금. 그럼 넘어가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고요. 예, 뭐 간단하게 이제 짧게 한 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목요일 생방 그렇죠. 할 때 네. 우리가 좀 뭐 뭔가 재밌는 걸 좀 만들어야 그날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야, 너는 안 쓰잖아. 내가 쓰고 있지. 신경 쓴다고 해서 오늘 오프닝처럼 나올 거야? 참고로 신경 써서 그날 저는 안 나올 겁니다. 이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안 나오는 거보다. 야, 네. 이 자학적인.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뭐 늘 뭐 상투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진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작가의 오프닝처럼 상투적인 진실,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한 진실, 이 진실을 품고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 때가 이제 밝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벌써 왔습니다. 이미 왔으니까 이제 그 새벽이 더 우리 주변에 가득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22일 날 촛불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형 때문에 방송이 안 늘어.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하고 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 대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20일이죠? 20일 생방송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저희 생방 목요일 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네. 안녕. 남탕 토크 만세. 남탕 토크. 진짜 뭐 수건 가지고 와야겠다. 갑자기 남당 토크. 오늘 전부 다 사우나 복을 입고 있는 건 어때? 그거 정도 괜찮겠다. 샤워 가운. 준비 안 해줄 것 같은데 여기서. 샤워